안녕하세요. 미제 목사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. 계속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조그만 사건 사고도 있고 그래서 별로 영상을 찍을 여력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미국 시골에서 자동차 문화 또는 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일단 제가 사는 곳은 미국 시골이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은 시카고에 살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곳을 좀 비교할 텐데, 가장 눈에 크게 띄는 차이점이라면은, 일단, 사람이 적으니까 차도 도로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.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는 그냥 큰 4차선 왕복 도로인데도 차들이 그냥 한 서너 대 정도 보이거나, 대부분은 그냥 아무 차도 없이 혼자 달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그 시카고 쪽에 있을 때는 일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은 돌아다니는 차의 절반 이상이 일본 차. 그 다음에 독일 차들도 상당히 보였고 한국 차도 꽤 보였어요. 그리고 이제 미국 차는 그닥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. 근데 여기 시골에서는 일단 거의 대부분 그냥 미국 차예요.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 차고 일본 차 조금 보여요. 독일 차 별로 거의 안 보이고 한국 차도 조금 보여요. 어쨌든 대부분은 미국 차가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. 그러면은 일단 뷰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게 그 이쪽 시골만의 이 동네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미국의 다른 시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뷰익이 시카고 있을 때는 거의 한 대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. 5년 이렇게 살면서 어쩌다 한두 대 봤을 수도 있는데 정말 희귀하게 보였는데 여기 시골에서는 뷰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. 저희 교인 중에서도 그 뷰익 SUV 타고 다니시는 분이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링컨 많이 좀 타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리고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. 그러니까 일단 도로에서 절반 이상이 픽업 트럭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정이 처음 차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픽업 트럭을 먼저 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차는 일반 승용차를 사겠죠. 그래서 이제 저희 교인들도 제가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차가 두 대 있는 분들은 그 중에 한 대는 무조건 픽업인 것 같아요. 혼자 사시고 차 한 대뿐인 분들 말고 일단 남자들은 일단 첫 번째 차는 무조건 픽업 트럭을 갖는 것 같아서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것도 좀 이제 시카고랑은 좀 도시와 좀 다른 차이점이죠.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차가 별로 많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나요. 근데 문제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전을 그러니까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옆에 좌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막 운전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.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차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큰 길이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우회전해서 진입한다고 그럴 때 왼쪽을 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안 오면은 그냥 우회전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스탑 사인도 물론 있죠. 근데 스탑도 안 하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차들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차가 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가도 사고가 나지 않죠. 차가 없는데 무슨 사고가 나겠어요. 그리고 또 일단 굉장히 운전을 험하게 나쁘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실제로 당한 적도 있고 제가 당하진 않았어도 주변에서 종종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예요. 두 차선으로 해서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좌회전에 가는 차들이
종종 있었어요. 예, 그렇게 험하게 운전하시고 또 스탑 사인에서 안 서요. 그러니까 쓰는 분들도 있는데 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차피 뭐 차가 없으니까 스탑 사인에서 안 쓰고 그냥 쭉 가도 뭐 문제가 없죠. 근데 그래서 차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지랄같이 해도 사고가 거의 안 나요. 그래서 좋은 점인데 문제라면은 어쩌다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나죠. 일단 사고가 나면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폐차예요.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냥 사망하세요. 현장에서. 그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여기서 났는데 어이없게 두 차들이 아까 말했듯이 한 차는 직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 들어가는 차가 보지도 않고 그냥 팡 가서 그렇게 부딪혀서 5명인가 6명인가가 양쪽 차에 있는 분들이 전원 사망을 했죠. 네, 그러니까 사고는 잘 안 일어나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을 개판으로 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폐차는 일단 기본이고 폐차 안 된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기본 폐차, 뭐 큰 확률로 그냥 전원 사망 그런 일들이 뭐 굉장히 많죠. 또 이제 웃긴 거는 그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그 시내에서 되게 조그만데 그 4웨이 스탑 사인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교차로에서 네 군데 모두에 그 정지 스탑 사인이 있어요. 그러면은 차들이 다 멈춰야 되는데 스탑 사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멈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작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있기 전에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교인분이 한 분 오셨는데 되게 점잖고 좋으신 분이에요. 근데 굉장히 뭐 화가 나 있어요.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이 자기를 잡았대요. 경찰이 자기를 풀오버 했대요. 아니 뭘 했길래 풀오버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 내 말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풀오버 한다고 스탑 사인에서 안 섰다고 풀오버 하는 게 어딨냐고 누가 스탑 사인에서 쓰냐고 Who stops at stop sign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경찰도 스탑 사인에서 쓰는 거 안 쓰는 걸 거의 안 잡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사람들이 스탑 사인에서 스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여기 지역 로컬 신문이 있는데 그 경찰한테서 그 스피드 그 과속 티켓이나 뭐 그런 걸 받으면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제 과속해서 스티커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. 네, 조그만 타운이니까 그게 뭐 그런 게 가능한데 어쨌든 스탑 사인에서 안 서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이거예요. 그 스탑 사인인데 차 두 대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가면서 원래는 여기 쓰고 이렇게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왔는데 그 속도 제한이 30마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40마일로 달린 것 같아요. 그 둘이 이렇게 측면으로 정면 바로 충돌을 했어요. 스탑 사인이 4웨이 스탑 사인이 있는데도 그리고 차 두 대가 다 폐차했나 아닌가를 모르겠는데 꽤 상당히 많이 망가졌어요.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. 그 몇 달 전에 저희 교인분의 손자도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운전에 가다가 스탑 사인을 안 쓰고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이쪽에서 온 차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그냥 둘 다 팍해서 좀 이제 한 사람은 많이 다쳤고 다행히 저희 교인분의 성도분의 손자는 다치지는 않았는데 폐차가 됐어요. 뭐 그런 거 저도 다니다 보면은 가끔 목격을 해요. 네, 그래서 그 운전이 뭐 차들이 없지만 얘기가 좀 오늘은 두서없네요.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시골에서는 미국 차 많이 보이고 픽업 트럭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운전을 개판으로 하지만 차가 없으니까 사고가 잘 안 나고 하지만 어쩌다 사고 나면 폐차 기본 그 덤으로 사망 종종 있다. 시골에서의 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는
좀 신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미제 목사였고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